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광주 지역의 원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오찬을 가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아마도 최근 5.18 망언과 폄훼로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망언의 수준이 이제 도를 넘어서는 지금 상황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상처를 받고 있는 유공자들과 또 우리 지역민들인데 관련된 얘기를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의 김희성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5.18 망언 사태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망언 후 사과는커녕 계속해서 왜곡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과정을 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개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5.18의 폄훼와 애국에 앞장섰던 지만원 씨 같은 사람을 초청해서 네.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그 행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지만원 씨 버금가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막말과 망언 퍼레이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었는데요. 네. 이런 이제 망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징계에 대한 요구들이 비등해지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2월 14일 날 윤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이종명만 제명하고 네. 김진태 이제 김술래는 징계를 유예했던 그래서 송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명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이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는데 자유한국당의 그 사보타지 형태로 해서 징계안 상정이 불발된 거죠. 네. 심지어는 이제 5.18 그 망언에 앞장섰던 김진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정당대에 당 대표로 출마하고 있고 네. 김술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해서 네. 어찌 보면 이제 5.18을 애국하고 폄훼한 국회의원들이 징계는커녕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득이양양하게 행동하면서 네. 5.18을 재차 모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 5.18 망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 정치인들의 모든 공식 발언, 네. 심지어 제스처까지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함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들의 망언은 실수로 내뱉은 실언이 아니라 그들이 본래 생각하고 있었던 그 5.18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평가를 그대로 드러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편협하고 애곡된 인식을 민의의 전당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된다. 라는 생각들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5.18에 대한 애곡과 폄훼가 지만원과 같은 그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그런 생각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다. 네. 이런 게 폭넓게 넓혀 있다는 게 확인된 그런 이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망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심지어 가짜 5.18 유공자 명단도 떠돌기도 했는데 5.18 유공자를 가짜와 진짜로 구분하는 이 프레임을 사용해서 역사 왜곡을 넘어 또 혐오 범죄 양상으로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5.18 유공자에 대한 문제 제기도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부정하는 인식하고 네.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유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5.18 민주화운동이 무슨 민주화운동이냐. 네. 그다음에 그들이 예우하고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강제 사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가짜 유공자 프레임은 정말 이제 사악한 프레임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 청년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네. 청년들이 이제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네. 가짜 유공자 프레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공무원을 5.18 유공자들이 싹쓸이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5.18 민주화 운동은 부도덕한 부도덕한 국가 권력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이었는데 네. 이게 자칫 그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부정의한 네. 운동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사악한 주장이고 네. 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이게 이제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공자들 실제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유공자 명단 공개 운운하면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5.18 유공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그분들이 물어봤다면 저는 이제 이 정도 분노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트라우마 센터에서 얼마나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힘들어하는지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트라우마 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관련 통계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네. 10년 전 자료입니다만은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55.8%가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상 후유증으로 308명이 사망하셨는데요. 네. 네. 그분 중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경우가 42명입니다. 전체에서 10.4% 정도 되는데요. 네. 한국의 이제 한국인의 평균 자살률이 0.02%, 이것도 높은 치수입니다. 네. 근데 평균 자살률의 500배에 달하는 그 많은 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가짜 유공자 운운하는 것은 네. 5.18 유공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의도적인 모욕과 폄훼죠. 그래서 5.18을 부정하는 저는 혐오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징계 의지가 좀 없어 보이는 듯한 좀 걱정이 좀 드는 게 그 2월 18일이었나요? 윤리 특위에 징계안을 올렸는데 불발이 됐어요. 또 이후에 이제 3월에 또 한 번 있는데 그것도 좀 안 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좀 들고요. 징계 의지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5.18 망언 당사자인 3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제명해야 된다. 국회의원에서 네. 제명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적 여론입니다. 네. 국민적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만 요지부동으로 이제 3명의 국회의원을 비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치적 쟁점으로 몰아간다라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3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요원하다라고 보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의 비협조로 5.18 진상규명 조사위 구성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당이 계속해서 조사위원 재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거죠. 진상규명 의지가 없고 네. 실은 이제 진상규명위원회는 작년 9월에 이미 출범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법률에 따르면. 네. 근데 자유한국당이 3명의 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었는데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가지고 위원이 이제 추천이 안 되고 있어요. 진상규명에 출범이 안 되고 있었는데 네. 뒤늦게 이제 3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추천했던 의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진상규명하고는 거리가 먼 오히려 5.18 민주화 운동을 애국해하고 폄훼했던 인물들을 추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비난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그 3명에 대한 검증을 해보니까 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는 인물을 추천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 자격 요건 자체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반려를 하고 재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2명이 이제 반려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다시 추천하겠다라고 이제 목리를 부리고 있어서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의원 추천을 안 해버리면 지금 현재 법률상 진상규명에는 출범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 여당을 비롯한 여야 이 한국당 제외한 사당에서 추천권 그럼 반납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려면 이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여야의 국회의원 의석의 비율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없으면 그건 또 요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네. 반납하고 여기에 대한 법률 개정 이 모든 부분들이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죠. 뭐 반납할 일도 없을 것이고 반납을 하게 되더라도 법을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법률 개정이 되지 않으면 네. 지금 현재 3명의 자유한국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네. 지금 현재 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진상조사위원회가 안 꾸려질 수도 있겠는데 걱정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네. 네. 특단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없는 한은 네. 진상규명의 출범은 요원하다고 보는 게 현실입니다. 네. 네, 이런 왜곡과 폄훼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형 홀로코스트 법으로 불리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지만원 씨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끊임없이 5.18에 대한 망언과 애곡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런 발언을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 법률 체계에서는 네. 특히 이제 지만원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분의 어떤 5.18 애국에 관한 부분들은 현행 법률에서는 이제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은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누가 명예훼손을 당했는가를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만원 씨가 현행의 법률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의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을 모델로 해서 네. 5.18 민주화 운동을 애곡하고 폄훼하는 자들을 네. 형법상 처벌하겠다라는 이제 법률이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그 5.18 역사애곡 처벌법이 만들어진다라면 조금은 이제 5.18에 대한 애곡 폄훼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또 재정립, 또 진실 규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 그 진실 규명의 시작은 아무래도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3월 11일에 재판 예정돼 있는데 강제 구인장까지 지금 갈 수 있어요. 광주에서 열린다면 올 수 있을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5.18 애곡의 기원이 전두환의 신군부입니다. 그래서 네. 전두환의 망언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진다라면 애곡에 관한 문제도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전두환 씨가 이번에 재판을 받는 것도 뭐냐면 80년 5월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조비오 신부님의 그 증언에 대해서 그 망언이다라고 네. 이제 애곡한 그 해고록 내용 때문에 이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헬기 사격에 대한 증거가 전일 빌딩에서 탄원이 발견됐죠. 나왔죠.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은 역사적 사실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렇다 보면 전두환 씨의 해고록의 주장은 거짓인 거죠. 네. 그러면 거짓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면 충분히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전두환 씨가 뭐 알츠하이머를 알고 있다. 강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재판을 전술을 쓰고 있었죠. 근데 이제 재판부가 3월 12일 날은 그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네. 재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조만간 처벌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이러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진상규명이죠. 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실을 모르는 분들이 애곡하고 있고 또 실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80년 5월 당시에 강주 전남만의 운동으로 축소됐죠. 왜냐하면 전두환의 신군부가 강주를 고립시키고 본인들이 장악한 언론을 통해서 5.18에 대한 애곡된 언론 보도를 쏟아냈기 때문에 네. 그래서 5.18의 진실을 모르는 분들은 지금도 이제 이런 애곡 주장에 현혹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진상규명에 기반한 국가 차원의 보고서가 만들어진다라면 애곡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한 발짝 나가서 5.18 민주화 운동의 저항 정신이 헌법 전문에 실린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헌법 전문에 3.1 저항 정신으로부터 4.19 혁명,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으로 면면이 이어지는 저항의 정신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가 이루어졌다라는 네. 헌법 전문이 실린다라면 5.18 민주화 운동은 이제 그 영예로운 민주화 운동으로 존중받을 거고 애곡에 대한 그 시도들도 네. 좀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는 뭐 한국당 의원들 뭐 이렇게 그 유공자 명단이 그렇게 궁금하면 광주로 오시면 돼요. 예, 5.18 민주면이 와서 참배하시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기념재단 가가지고 알아보시던가 광주로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실규명이 제대로 돼서 앞으로는 이런 또 다른 상처를 낳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